안녕하세요. 엔통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 바로 삼성생명인데요. 요즘 시장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으로 기대에 한참 못 미쳤는데 다른 한쪽에선 목표 주가를 무려 30만 원까지 부르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이지 너무 알쏭달쏭한 상황이에요. 실적만 보면 분명히 악재인데, 동시에 이걸 다 덮을 만한 엄청난 호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트웅님 말씀대로 정말 상반된 시각에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온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뭐부터 봐야 하냐면요. 일단 시장을 실망시켰던 나쁜 소식부터, 그러니까 4분기 실적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와, 전문가님 숫자로 직접 보니까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시장에서는 2,710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857억 원, 무려 31.5%나 낮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여러 리포트를 조합해보면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급이나 명예퇴직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좀 크게 발생했고요. 둘째는 미래에 손실이 날 것 같은 계약 비용을 미리 회계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보험사의 핵심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CSM, 즉 계약 서비스 마진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이 CSM이라는 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사가 이미 확보한 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총량을 미리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뭐랄까 일종의 이익 저수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물이,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이 단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5.9%, 거의 6%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보험이라는 본업 자체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일회성 비용이야 지나가는 거지만 이건 정말 뼈 아픈 거죠. 아, 본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실적 말고도 시장의 실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당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적 쇼크만큼이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시장의 신뢰를 흔든 게 바로 이 배당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아예 리포트 제목을 신뢰의 문제라고 붙였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리포트의 핵심인데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가진 그 엄청난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과연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아올까? 그걸 믿기 어렵다는 아주 날선 비판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신뢰의 문제가 된 건가요? 전문가,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와 회사의 결정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에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서 생긴 이익을 이번에 특별 배당으로 좀 나눠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한 거죠. 이 결정이 단지 이번에 배당을 덜 줬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하는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 심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4분기 실적도 나빴고 배당 정책도 시장의 믿음을 얻지 못했다. 온통 나쁜 소식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목표 주가 3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좋은 소식에 대해 들어볼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삼성생명 투자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한 번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바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51%. 모든 긍정론은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주가가 오르긴 어렵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삼성생명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논리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키움증권 분석을 보면요. 앞으로 3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잉여 현금 흐름,
즉 쓰고 남는 돈이 무려 120조 7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돈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정기적으로 주는 배당 말고도 추가로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는 돈이 무려 3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조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럼 삼성생명은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만약 이 30조 원이 넘는 돈이 특별 배당 형태로 지급된다면 지분율 8.51%를 가진 삼성생명은 2027년 한 해에만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얻게 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쉽게 말하면 본업인 보험 실적은 잠시 주춤했지만 회사가 가진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가 앞으로 폭발할 거다. 이게 바로 목표 주가 30만 원의 핵심 근거인 겁니다. 와, 정말 그림자가 짙은 만큼 빛도 아주 강렬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특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크게 4가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꺾였던 보험 본업의 핵심 지표 CSM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지를 꼭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은 주주 환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본업의 체력과 주주에 대한 신뢰, 이 2가지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큰 기대 재료인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 정말로 현실화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 때문에 자본은 늘었는데 이익 창출 능력이 그걸 못 따라가면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하락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입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삼성생명을 바라봐야 할지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국 삼성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느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자,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험 본업이 잠시 부진한 건 일시적인 거고 핵심은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야. 따라서 지금 주가는 가진 자산에 비해 너무 싸. 이렇게 판단해서 저평가된 자산주로 보는 거죠. 반면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진 자산이 많으면 뭐해. 본업이 흔들리고 주주를 위하지 않는 회사는 매력 없어. 결국 펀더멘털이 우선이야. 이렇게 기초 체력이 흔들리면 보험주로 보는 거죠. 네, 전문가님 덕분에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 제가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생명은 4분기 실적 쇼크와 배당 정책으로 본업과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둘째,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 가치와 특별 배당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품고 있다. 셋째, 결국 투자 판단은 저평가된 자산주로 볼 것인가, 흔들리는 보험주로 볼 것인가, 이 2가지 시선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삼성생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